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고정우 위원입니다. 예, 테슬라 배터리 데이 프리뷰 두 번째 편이고요. 로드러너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로드러너는 이제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자체 배터리 기술입니다. 그리고 로드러너는 이제 로우 코스트와 이제 롱라스팅 배터리 기술이 핵심일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로드러너를 강조하고 있는 배경을 조금 보면, 이게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성장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이제 2차 전지 가격을 언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전기차 코스트에서 이제 팩까지 더해지면 50% 가까이 이제 높기 때문에 테슬라는 2차 전지 가격 하락을 계속 유도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로드러너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이제 로우 코스트 배터리 전략일 것으로 저희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인수한 맥스웰사의 이제 건식 전극 기술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생산 원가는 이제 2차 전지의 생산 원가는 10에서 20% 정도 수준 이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프라이스 페리티를 얘기하는 킬로와트 시당 이제 $100 코스트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 개선도 나아져야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롱라스팅 배터리 전략을 동시에 전개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소재 배합 기술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결정 양극재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는 테슬라는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쓴다라는 주장이 이제 제기되고 있고요. 그림 3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배터리데이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는 URL이 이제 계속 지금 공유되고 있는데, 접속 홈페이지의 배경이 실리콘 나노와이어 구조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일부 시각에서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 4번의 맨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이제 제기된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2차 전지 에너지 밀도가 중량당 250와트시에서 400와트시까지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런 약간 신규 소재 적용 자체도 저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드러너는 분명 내재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자체 생산은 저희는 도전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투자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 테슬라는 이제 베를린, 텍사스 등의 전기차 공장을 지어야 하고요. 그 전기차 공장 이름을 기가팩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개발도 이제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부담은 저희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이 86억 달러에 이제 불과하고요. 결국 배터리만 투자할 게 아닌 상황에서는 테슬라가 모든 것을 투자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직접 투자보다는 2차 전지 기업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수단으로는 이제 기술 제휴, 자본 제휴 등이 거론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드러너가 2차 전지 기업들의 공급 기회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밸류체인으로 들어가 있는 LG화학, 파나소닉, CATL에 대한 수혜는 계속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도체 산업 도현 위원입니다.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어저께 낸 건데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디램 익스체인지가 집계하는 디램 현물 가격이 0.2% 올랐고, 어제는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1.2% 올라서 약간 추세적으로 좀 보입니다. 주력 제품 DDR4 제품이 가격이 올라간 거는 5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보통 디램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에 3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현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1분기 디램 고정거래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4분기까지는 조금 하락할 것 같고, 관련해서 하이닉스 실적도 3분기에 감익, 그리고 4분기에 감익이 불가피한데, 1분기에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상승이 되면 하이닉스 실적도 1분기에는 반등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현물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한 이유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수급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3분기 이후에 디램 신규 투자를 중지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상반기에 디램을 30K 투자했는데, 회사에서 봤을 때 30K 정도만 투자했는데도 이렇게 수급이 좀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20개의 투자를 일단 그 홀딩을 시켰고요. 이거 상황 봐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계획되어 있는 투자, 저희는 원래 한 80K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축소할 가능성도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물 트레이더들이 공급이 좀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고 지금 현물 좀 사들이는 것 같고요. 1분기에 디램 고정거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이닉스 저희가 뭐 주가 측면에서 뭐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그 현물 가격이 한 9월달 정도에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 달 정도 더 빨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우리가 투자 의견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현물 가격이 최근에 한 2, 3일 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삼성전자 등이 그 디램 신규 투자를 축소하든지 연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밸류 체인의 투자 의견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과 하이닉스가 4분기까지 실적은 감익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면 1분기부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주가가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이제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반도체 장비업체라든지 소재업체들한테는 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신규 투자를 중지한 상황이고요. 삼성, 하이닉스 둘 다 3분기에 디램 출하량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2분기 대비해서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야지 실적이 좋아지는 장비업체 그리고 출하량이 늘어야지 실적이 좋아지는 소재업체들한테는 하반기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임지영 의원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목표 주가 제시한 커버리지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78불로 커버리지를 개시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제 21년도 EPS 6.81달러에 타겟 PER 40배를 적용해서 산출했고 현재 주가 대비 한 28% 정도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일단 타겟 PER 40배 적용 논리는 먼저 전통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나 오라클, 클라우드 경쟁 기업인 아마존과 알파벳, IBM의 PER 중간값 34배에 20% 할증을 적용했고요. 할증 근거는 이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과 클라우드 노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한 37% 정도로 경쟁사 평균값 한 18% 대비 2배 정도 높고요. 클라우드 매출 비중도 이아스, 사스 다 합쳐서 한 47% 정도로 돼서 IBM 34%, 아마존 12%, 구글 5% 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네, 4페이지에 마이크로소프트 PER 밴드 차트 보게 되시면 이제 과거 5년 동안 동사의 주가가 12개월 선행 PER 한 15배에서 2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상단을 뚫고 한 25에서 35배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이 좀 성과를 잘 나타내고 있고 주가가 리레이팅 되고 있는 현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가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탑라인 매출 성장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펼쳐지는 만큼 좀 새로운 멀티플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저희는 향후 3년간 10% 이상의 성장은 무리가 없다 보고 있고 연매출 150조 원 이상의 기업이 10%씩 성장하는 그 증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희소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이제 매출 성장은 긍정적인 수요 환경과 트렌드는 충분히 멀티플 상승 요인이 분명하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동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좀 경쟁력이 있고 최근에는 트렌드 자체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마존을 빠르게 좀 추격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 수주 성공의 배경도 역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연관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B2B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고객 풀과 윈도우나 오피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과 시너지가 좀 차별화 포인트고요. 이어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게임 쪽도 역시 이제 중장기 성장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2021년부터 이제 개화가 되는데 거기선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좀 주도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막강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그리고 자체적인 게임 컨텐츠 공급 능력이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안 쪽인데요. 시장에서 좀 약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좀 성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 시장이 좀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의 이제 IT 스pen딩이 늘어나고 뭐 최근 실적을 보시더라도 뭐 신생 보안 업체든 뭐 레거시 보안 벤더들도 뭐 긍정적인 업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이제 보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고 뭐 대표 솔루션이 윈도우 디펜더, 뭐 이메일 보안, 뭐 엔드포인트 뭐 여러 세부 시장에서 시장 리더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안 기능 강화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이제 구독료가 올라가고 또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매출 규모를 한 50에서 90억 달러, 연매출의 4에서 7%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인데요. 사실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글로벌 IT 시장의 격전지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동사는 한 2018년부터 헬스케어 사업부를 좀 신설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좀 예고를 했고요. 최근에는 뭐 클라우드 헬스케어에 좀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 서비스로는 뭐 유전체 서비스가 좀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월그린이라는 2위 약국 체인 업체랑 좀 파트너십도 맺었고요. 저희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의료용 AI 솔루션, 뭐 원격 의료, 만성질환 관리 같이 뭐 다양한 수익화가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 당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지만 뭐 향후 기업 가치 상승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틱톡 인수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는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좀 보고 있습니다. B2C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매우 도움이 되고 또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신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고요. 뭐 SNS, 광고, 커머스 이쪽 경계가 좀 흐려지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좀 컨텐츠, 틱톡과 같은 컨텐츠 플랫폼은 중요성이 좀 매우 크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 게임과의 시너지도 좀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뭐 틱톡을 통해서 뭐 클라우드 게임 생태계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 걸로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해외 기업 분석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해외 주요 기업에 대한 정식 커브, 그러니까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어서 salesforce.com 김동영 의원입니다. 예, salesforce.com 실적입니다. 회계연도가 1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5월, 6월, 7월 이 2분기 실적이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했고요. 그 직전 분기 이후에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줬던 게 49억 달러였기 때문에 52억 달러 가까이 나온 매출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성장도 좋았고 지역별로도 큰 편차 없이 이전과 차이 없는 성장을 보였고요. 플랫폼 및 기타 부문이 가장 고성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주도를 했고 그 매출로 이제 직접 이어지는 계약 잔고 같은 경우는 전분기가 실적도 살짝 부진하면서 잔고도 살짝 빠졌었는데 2분기 기준으로는 YY는 21%, QOQ로는 4% 성장하면서 다시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 전분기 실적이 조금 빠지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완전 정상화가 되면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매출 기준 4% 다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고객관계 관리, CRM 쪽은 클라우드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영역이고요. 압도적인 1위 업체로서 그 시장의 성장을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도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교육지원금으로 2천만 달러, 그리고 여전히 카본 뉴트럴 클라우드라는 2022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ESG 개선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가시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